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츠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코인은 셀러 코인입니다. 셀러 코인도 예전에 어느 분께서 댓글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해 주셨는데 조금 늦었지만 댓글 감사합니다. 셀러 코인은 C랩스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스스로의 임무를 모두의 번영을 위한 그런 조건을 조성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자기네 스스로의 임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게 거창하죠. 모두의 번영을 위한 금융 플랫폼이다. 2020년 3월 12일에 전 세계 75개의 기업이 뭉쳐가지고 셀러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2020년 4월에 첫 번째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셀러 코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오케스 등 꽤 빵빵한 거래소에 많이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의 BTC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제가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시작이나 현재 자리 잡은 거는 꽤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코인이다 라고 일단은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렉 올셰브스키라고 하는 그 셀러의 공동 설립자가 작년이죠. 21년 업비트에서 주최하는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 와서 주제 발표를 했는데, 이때 주제가 바로 모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해서 파이낸셜, 모파이를 위해서 모바일 최적화 디파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주제했는데, 여기에 셀러가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바일과 파이낸셜, 모파이 그렇게 들어있는데, 왜 모바일이냐? 전 세계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기기 수가 약 80억 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60억 개 정도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네요. 정말 이제는 완전히 모바일 시대로 넘어간 거 맞고, 그래서 모바일에서 금융을 좀 더 편하고 쉽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셀러의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이용해서 더 빠르고 간편하게 송금도 하고 대출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 비슷한 주제와 가치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8년에 한번 시작했다가 시기 한칼 먹었던 페이스북의 리브라인데요. 리브라는 페이스북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18년에 좀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상표 등록까지 했지만 미국 당국의 제재가 너무 심해서 한번 엎어졌죠. 한번 좌절을 했고, 하지만 다시 2020년 12월 1일에 다시 이름을 DM 프로젝트라고 바꾸어서 다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브라 협회였던 것이 바로 DM 협회로 올라갔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셀러 코인을 이야기하면서 리브라와 성격이 너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리브라와 DM이 이제 용어가 좀 섞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리브라는 예전 이름, DM이 현재 이름이니까 DM 프로젝트와 공통점과 차이점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셀러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공통점. 공통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금융약자라고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둘 다 금융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은행 계좌도 되게 거의 아주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2017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그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400만 명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성인 중에서도 1,400명이 넘는 사람이 은행 계좌가 없고, 이걸 좀 더 넓히면, 이거 미국과 같은 금융이 잘 되어 있는 나라조차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17억 명 정도가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억 명 중에서도 10억 명 이상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5억 명 이상이 현재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합니다. 즉 은행 계좌는 없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인구가 최소 5억 명이 넘는다는 거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2015년에 나왔던 기사긴 한데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15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비율이 6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2011년에서 14년 사이 그 3년 동안 약 7억 명이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 다음에 51%에서 62%로 오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금융 시스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시스템에서도 금융의 테두리로 사람들을 당기려고 은행 계좌 만들려고 노력은 무지하게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바일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좋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국민의 80% 정도가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해요. 자, 여기서 약간만 이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현재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나름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 금융 거래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거나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금융을 취급하는 회사나 기업에서는 현재 공격하고 진출할 대상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국민의 80% 이상이 은행 계좌가 없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KB국민은행이 자기네 리브라는 브랜드를 들고 들어가서 꽤 많은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래서 그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 은행을 비롯한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도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Financial Inclusion. 이게 빈곤층을 포함해서 전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제권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을 파이낸스 인클루전이라고 새로운 단어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면 가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빈곤층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융 바운더리로 테두리로 빨리 흡수시키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바일을 이용한 파이낸셜이라고 했죠. 셀로는 그냥 모바일에서도 좀 더 단순하게 가자. 우리도 지금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주고받고 하려면 그 지갑에 뭐 그 긴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 봤을 때는 그 긴 주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셀로는 그조차도 좀 더 단순하게 하자. 그 지갑에 우리가 뭐 글자 수가 48개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잘해보진 않았지만 그조차도 복잡하고 힘들다. 정말 뭐 전화번호나 이메일만 있어도 바로 전송이 될 수 있게 송금이 될 수 있게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익숙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송금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 계좌번호 없어도 카톡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개념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카톡으로 보내기 정말 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화번호만 알면 바로 송금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DM 프로젝트와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스테이블 뭐 셀로 달러라는 것을 해서 스테이블로 가는데 스테이블은 어쨌든 현재의 그 기초통화 같은 걸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가치 안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무리 니들 스테이블이라고 해도
그게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면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정말 가치가 완전히 보존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투기성으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뭐 이제 그냥 근본적인 문제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둘 다 금융 약자를 위한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는 공통점은 있고요. 자, 차이점은 먼저 DM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사람들끼리만 그 운영을 하는 이제 좀 그 프라이빗 방식이라면, 셀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오픈시키는 퍼블릭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두 번째의 차이점하고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운영 방식이 그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가 되니까 노드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방식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DM 같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기업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 뭐 같은 스테이블을 위해서 기축통화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놓고 자금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셀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오픈돼 가지고 그 특별한 노드가 없이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저는 항상 이 자료를 찾을 때 기본적으로 백선호 홈페이지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홈페이지 셀로의 홈페이지에는 좀 독특한 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그 개발자나 어드바이저 같은, 어드바이저도 좀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죠. 그런 사람들의 사진이나 뭐 이력들을 많이 게재를 하는 편인데, 셀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기여자들, 컨트리뷰터들, 그 전 세계에서 그 많이 뭐 하고 있는 기술자들, 뭐 NGO나 뭐 이런 기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올리고 있습니다. 꽤 많이 사진 올리고 있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어느 정도 좀 그 안정성 있게 뭐 우리가 또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할게 이런 거냐, 아니면 완전 다 오픈 시켜버리냐, 이런 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의 차이가 스테이블에 대한 요거는 이제 본인들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옆에서 대응하는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뭘 한다? 그러면 현재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리브라 프로젝트가 그 당국의 제재를 받은 가장 큰 이유도 현재 금융 시스템에 너무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가 된 것인데, 그래서 그 리브라일 때도 이미 뭐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같은 것들이 처음에 같이 했다가 당국의 규제가 심해지니까 이제 리브라 협회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DM 협회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기서도 아직 뭐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 사용자가 지금 24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은행 계좌에서 자기네 재산 중에서 10%만 빼서 DM의 적립금으로 옮긴다면 그 금액만 2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큰 돈이 모여버리면 전세 가장 큰 자산은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은행 금융 시스템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거는 굳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서 현재 금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바로 뱅크런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돈이 그만큼 빠져나가 버리면 은행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예치해야 될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것도 규제를 하게 되고, 현실 문제 바로 현재 금리 바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안전장치가 보장된, 보여주는 안전장치가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도 아직 참여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셀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자기네들은 기본 셀로 달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미국 화폐하고만, 미국 달러하고만 연동을 하겠다. 리브라 프로젝트에서는 처음에 전 세계 각국의 기준 통화랑 그 연동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반발이 많았었는데, 셀로는 미국 달러하고만 하겠다. 그리고 그 셀로 골드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셀로 골드를 정립을 하면 셀로 달러를 만들고, 그걸 다시 상환하면 셀로 달러를 소각한다. 그래서 셀로 달러로 이런 그 가치 조절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은 들으면 다 그럴싸하긴 해요. 얼마나 현실성 있게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 거고, 어찌됐든 저는 뭐 굳이 뭐 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나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에도 아직 그 금융 거래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금융 거래를 하면서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을까, 돈을 모으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페이스북도 그렇고 셀로도 그렇고 어떤 시작의 아이디어, 시작 생각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홈페이지, 얘네들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뭐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생각 드는 것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만약 돈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이라고 문제를 던집니다. 그리고 셀로는 스스로에게 돈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그 CBDC를 지금 현재 그 탐색하고 연구 중이라고 하네요. 셀로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것이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도 있고 고귀해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채널 이름도 제가 이제 머니너지라고 지은 가장 큰 이유가, 돈을 이해하면 좀 잘 벌긴 해야겠죠. 돈을 잘 벌기 위한 모든 경제 관계에 대한 이제 모든 정보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아름답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제 돈과 관련된 모든, 물론 지금은 이제 코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는 있지만 돈과 관계된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채널을 만든, 그냥 제 입장에서는 돈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셀로의 이야기, 좀 제 나름대로는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